비만학교 교장 김승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에는 다이어트가 참 많습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 고단백 다이어트, 간헐식, 간헐적 다이어트, 단식, 또 케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여러분들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한테 이 개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저칼로리 다이어트,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게 고전적 다이어트입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클래식한 고전적 다이어트가 돼버렸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칼로리보다 적게 칼로리를 섭취하면은 우리가 살이 빠진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유적 해왔고요. 지금 은연중에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 속에 아주 이 저칼로리 칼로리 다이어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케이크를 접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 자체가 이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은 살이 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지금 고전이 돼 있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냥 식생활에서 이 적게 많게 지금 이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새로운 개념의 다이어트가 이제 이 인슐린에 대한 다이어트입니다. 저인슐린 다이어트인데요. 인슐린을 적게, 혈중 인슐린이 적으면은 우리가 지방이 태워집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칼로리는 상관없이 인슐린만 적으면은 혈중 농도가 적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인슐린이 적을 때 지방을 태워서 우리가 살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고기 같은 것도 먹고 생선 같은 것도 먹고 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을 빼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환호성을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고단백 다이어트, 그러니까 대유행을 해서 슈퍼마켓에서 치즈가 동인한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그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 고단백 다이어트, 이게 지금, 유행처럼 이제 작년에 지나갔고, 또, 일부의 분들이 이 고단백 다이어트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는 칼로리를 이제 낮추는 개념인데, 요새는 인슐린을 최대한 적게 먹고, 인슐린이 이 적은 상태를 유지하자.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다이어트 개념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저인슐린에 이제 포커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칼로리 다이어트는 이 고기나 어떤 그 케이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그 기름진 음식 같은 거를 우리가 잘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 다이어트에서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칼로리를 조금 더 많이 먹더라도 인슐린이 없으면은 이 살이 빠진다. 이런 개념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은 글쎄요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 이것도 굉장히 좀 요새 유행이죠. 더러는 단식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란 뭐냐면은, 이것도 혈중 인슐린치를 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이 타잖아요.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유지하자는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이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지방을 주로 먹는 겁니다. 지방을 80% 이상, 이렇게 지방을 많이 고지방을 먹고 나머지 이 탄수화물은 이제 적게, 또 단백질도 적게 이제 이렇게 먹는 이런 다이어트가 이제 저탄고지인데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옛날에는 칼로리를 중심으로 중점으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인슐린을 중점으로 해서 이 저탄고지도 인슐린에 중점을 둔 하나의 하나의 다이어트인데요. 이 지방은 먹더라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자극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적죠. 그러면은 계속 적은 상태 인슐린이 유지가 되니까 살이 잘 빠지겠죠. 그래서 지방을 좀 우리가 이제 고기나 생선, 연어나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심지어 이런 것까지 그냥 자기 먹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먹고 그리고 살을 빼자 이런 개념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감은 갖고 있어요. 근데 조금 해도 되나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식사를 하면은 우리가 몸에 이제 열량소가 들어오죠. 열량소가 이제 열량소. 아유, 잘 안 써지네요. 열량소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 열량소는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주로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거는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이 대사된 포도당이고 또 이 지방이 분해돼서 생긴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만약 했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포도당, 열량소가 이렇게 증가되겠죠. 이 포도당이 이렇게 열량소 중에 포도당이 증가되면은 인슐린도 따라서 분비가 됩니다. 이걸 대사시키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도당이 감소가 되죠. 이제 인슐린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이제 이 낮은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다가 다시 또 식사를 하면은 이 포도당이 다시 증가되고 또 인슐린도 또 증가되고요. 또 시간 지나면서 포도당이 감소되고 인슐린도 감소되고요. 또 다시 또 이게 이제 이게 인슐린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저녁을 먹으면은 다시 또 포도당이 증가되고 인슐린이 증가되고 이렇게 반복된 어떤 우리가 사이클을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식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다이어트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칼로리 다이어트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식사 때 먹는 열량소 이거를 좀 적게 먹자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를 이제 적게 먹으면은 칼로리를 내는 이런 열량소를 적게 먹으면 우리가 이제 인슐린치를 증가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근데 증가가 이제 이게 증가되는 걸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 칼로리 다이어트는 인슐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 칼로리가 우리가 자기 필요로 하는 칼로리보다 적을 때는 우리가 살이 빠진다. 이런 아주 좀 이 인슐린 다이어트에 비해서는 좀 이 인슐린 조절 다이어트에 비해서는 좀 단순하죠. 어쨌든 칼로리가 우리 필요량보다 적다 하면 살이 빠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칼로리가 그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지방이 이제 9칼로리이고 탄수화물, 단백질은 4칼로리씩 내죠. 그래서 이 9칼로리나 내는 이 기름진 음식은 덜 먹고 또 탄수화물, 단백질도 우리가 필요량 이하로 먹자. 꼭 필요한 그 양만큼 먹자. 이게 이제 칼로리 다이어트의 이제 하나의 주 핵심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그럼 인슐린 조절 다이어트, 간혹 이제 이 고단백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이런 게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자. 양을 마음껏 먹는데 단순히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는 음식을 골라서 먹자.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음식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중에 이제 단순당이 이제 들어있는 이제 설탕 같은 거, 이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굉장히 금하는 거죠. 대신 어떤 고기, 어떤 육류나 어류, 그리고 버터나 치즈 같은 걸 먹으면은 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됩니다. 그럼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고 인슐린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이 낮은 치를 저절로 유지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식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인슐린이 낮은 상태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을 빼자는 개념이 인슐린 조절 다이어트입니다. 그럼 간헐적 다이어트는 뭐냐? 간헐적 다이어트는 우리가 식사 후에 고기를 먹던 어떤 식사를 했던 어쨌든 식후에는 이 인슐린치가 내려가잖아요. 인슐린치가 혈중 인슐린 농도가 떨어집니다. 인슐린 농도가 떨어졌는데 이 인슐린 농도를 우리가 떨어진 때 이때 지방이 잘 분해가 잘 되고 이 살이 잘 빠지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어쨌든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 저녁 한 끼를 한번 안 먹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지방이 이렇게 인슐린 농도가 이제 적고 지방이 이제 태워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은 요것도 이제 인슐린 농도를 낮춤을 계속 유지해서 지방 분해를 계속 일으키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단식은 조금 간헐적 단식은 개념이 달라요. 단식은 뭘 먹지도 않으니까 인슐린치도 증가되지도 않겠죠. 이 인슐린치도 증가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안 먹으니까 저인슐린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쭉 됩니다. 이렇게 쭉 되니까 이걸 2일 내지 3일 한다 하면 2, 3일 동안 계속 이 지방이 타는 저인슐린 상태가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단식은 인슐린 개념도 있지만 칼로리 개념도 있습니다. 칼로리 공급을 안 하니까 우리 몸은 어차피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로리 개념하고 또 인슐린, 저인슐린, 인슐린 조절 개념하고 이 두 개가 병합된 게 단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인데요.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죠.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좀 인슐린 어떤 거를 적게 해가지고 살을 빼자 하는 그런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다이어트들, 어떤 칼로리 다이어트나 어떤 그 저인슐린 다이어트, 우리가 고단백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대사, 그 사이클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대사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아마 이거는 책 한 권이 다 들어간 거를 제가 여기다 만들어서 하나의 그 도표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포도당 글루코스를 일단 먹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가 점점점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피로부산이 돼 가지고, 피로부산이 이제 이 아세틸코에로 돼 가지고, 아세틸코에가 우리가 시트르산으로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옥살로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해서 이 사이클이 이제 돕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ATP가 생성되고 이제 칼로리가 생성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글루코스도 그렇지만 우리가 젖산도 이렇게 피로부산으로 되고, 또 이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예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대사된 물질이죠. 단백질이 대사된 물질도 각 이 사이클 이 빨간 게 이제 선인데요. 이 중간중간 다 편입이 되면서 결국은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 대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저탄 고지에서는 이거하고 달라요. 이 지방이 이 글리세롤과 이제 분해돼서 지방이 이제 지방산이 에너지가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같이 먹으면은 이 지방산이 이런 코스를 겪어요. 해가지고 쭉 가서 아세틸 코에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다시 이제 TCA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대사 상태입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이클 자체가 이 옥살로아세틴이나 사과산이나 이런 게 다 이제 포도당이 대사된 어떤 물질인데, 이 포도당을 먹지 않았다면은 이런 물질이 적겠죠. 그럼 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없을 때는 이 사이클이 스톱이 되면서 이 사이클로 가요. 케톤을 생성하거든요. 이 케톤이 이제 이 어떤 ATP를 생성해서 TCA 사이클을 통해서 ATP를 생성해서 칼로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케톤을 우리가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이 케톤을 에너지로 쓸 때 이거보다는 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자기가 배가 부르도록 먹고 싶을 때까지 다 먹더라도 이 칼로리가 설령 많이 들어오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이 사이클은 굉장히 그 에너지 효율이 높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저는 인체를 이 원자력 발전소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포도당 1g은 물 1리터를 1도씨를 올린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한 거죠. 포도당 1g이라면 뭐 얼마나 됩니까? 조금이죠. 각설탕이 6g이에요. 각설탕 하나 가지고 여러분 6리터 물을 1도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각설탕 조그만 걸 가지고 6리터의 물, 그거를 1도 올린다. 여러분 그 에너지 효율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TCA 사이클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TCA 사이클이 작동 안 되고 케톤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이 케톤은 이쪽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이게 이제 축적이 되지 않고 케톤이 이제 대사가 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이면서 오히려 살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그 고단백 다이어트나 고전적인 칼로리 다이어트 뭐 이런 거고는 개념이 좀 다르고 새로운 개념의 어떤 다이어트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만학회에서도 그렇고 영양학회에서도 그렇고 아직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 엘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우려해 가지고 아직 그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연구가 없다 해 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이 공식적인 입장은 비만학회나 영양학회 쪽에서는 아직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이 소수의 사람만이 오케이 하고 대부분은 이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어쩌면서 그 저탄고지는 지금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이 학회 쪽에서도 비만학회나 영양학회 쪽에서도 다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과연 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어떤 대사 과정을 조금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방이 대사돼서 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대신 이 케톤 사이클이 형성되면서 이 케톤을 에너지로 쓴다. 이게 이제 이 저탄고지 케톤 사이클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영양학하고에서는 이게 조금 좀 과연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좀 아직은 좀 긍정하기 좀 힘든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옛날에 이제 칼로리 다이어트가 이제 많이 있을 때는 그냥 기름지지 않고 적은 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은 주로 뭐 이런 절밥 같은 이런 음식이겠죠. 이런 음식을 주로 이제 먹으면은 뭐 살이 찌지 않고 건강하지 않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 다이어트들이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나오니까 뭐 이런 거를 먹으면서도 살이 뺀다더라. 이런 걸 먹으면서도 살을 뺀다더라. 뭐 이런 거 얘기가 되니까 그럼 무엇을 먹을 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지 뭐 해서 뭐 그냥 막 햄버거도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엇을 먹을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고민은 어떤 다이어트를 해볼까? 이게 더 이제 결국은 이 고민을 더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겠어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으세요? 필요하시다면 어떤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세요? 단식입니까? 저칼로리 다이어트입니까? 고단백 다이어트입니까? 아니면 저탄고지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들으시고 어떤 쪽 다이어트가 더 호감이 가세요? 이 다이어트는 어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자기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좀 선택하는데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간헐적 다이어트가 성공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베지테리언들, 이런 양반들은 어떤 고단백 다이어트 같은 건 못 하겠죠. 그리고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도 뭐 고기나 생선, 연어나 뭐 삼겹살 이런 걸 주로 먹는데 그쪽 베지테리언은 그쪽을 먹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를 선택할 거고요. 뭐 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고단백 다이어트나 케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기존의 대사 사이클을 이용하는 게 아니다. 기존의 대사 사이클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사이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도 많고 어쩌면서는 좀 불안해하는 그런 어떤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새로운 신개념이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근데 케톤제닉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케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시행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행을 해보면서 조금 매주 이제 피검사를 2번씩 하면서 2달째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 처음에는 피 속에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그리고 요산치가 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었는데, 요새는 다 정상화돼 가지고 오히려 이 더 옛날보다 낮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요. 특히 더 좋은 거는 이 포도당, 제가 좀 그 혈중 포도당이 한 110, 요 정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어떤 이 100 이상을 대사증후군으로 보는데 110 정도, 어떤 때는 120 정도 나타나가 조금 불안했는데 이게 7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혈당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서 굉장히 그러면은 좋고요. 나머지 LDL 콜레스테롤이나 이 중성지방치도 이 정상치로 이제 떨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좋은 거는 HDL 콜레스테롤이 제가 좀 40 이하로 좀 낮았었어요. 근데 제가 HDL 콜레스테롤이 50 이상, 60까지도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 상태를 계속 좀 유지해서 제 식생활에 어떤 습관화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경험을까지 곁들여서 이 다이어트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만학교 교장 김승기였습니다.